일로 와 이제 찍자. 하루는 나도 말썽피. 커피 좀 줘요. 이거 가리고 먹어야겠다. 네, 가리고 먹으면 협찬 아님. 잘 가고 있어. 잘 가고 있어. 구독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빨리 늘어서 맞아. 우리 3월 달쯤에 한 1000명 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한 2월 달에 1000명 될 것 같아. 바람입니다. 네, 기쁘지. 엄청 요즘에 들떠있고 신나 있어요. 지금 크리스마스 미리 지금 전해야 됩니다. 전야제는 뭐야? 신났다는 얘기지. 선물을 미리 받았다는 거지. 오늘은 교육 방송을 한번 해보자. 빵또 아네뜨가 이제 경질됐지. 나는 다들 그 생각했겠지. 경질될 줄 알았어. 경질될 줄 알았는데 단지 시기를 한 내년 초 이렇게 난 봤거든. 그렇게 본 이유가 내년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예정이 돼 있단 말이야. 내년 봄쯤에 예상을 해. 그래서 그거에 맞물려 가지고 나는 이제 쇼를 하려고 김현미 장관을 그 경질시킬 줄 알았지. 그렇게 경질시켜 가지고 자 이렇게 좀 했습니다 하면서 약간 표심을 얻으려는 일종의 그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. 그렇게 하면 너무 탄로나가지고 일찍 한 건가? 뭐 이런 거 싶기도 하고. 했지. 어쨌든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장관이 왔잖아. 근데 그 장관한테 그랬나? 아무튼 그 김현미 장관이 그동안의 업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라고 물어봤대. 그랬더니 맡은 바 임무를 충분히 수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. 그렇게 얘기하겠지.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.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같은 편인데 그걸 뭐 집값을 올려놔서 유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어.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, 그 다음 부동산 대책은 안 내놓을 것 같아 느낌이. 그 언제야? 지방선거 있기 전까지는. 왜냐면 괜히 섣부르게 냈다가 또 문매 맞으니까 표심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럴 것 같고, 그런 상태에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열릴 건데 분명히 난 그냥 질 것 같아. 여당 측이 질 것 같대. 이렇게 막 발언을 막 함부로 하셔도 이게 되는 겁니까? 예측이니까 뭐 까는 게 아니잖아. 그냥 오늘 밤에 잡혀가는 거 아니야? 그냥 예측이니까 그냥 예측상 질 것 같아. 그럼 지면은 여당 측에서는 이제 위기를 좀 약간 실감을 할 것 같지. 아 이게 좀 사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각하구나라고 할 것 같아. 6월 달쯤 되면은 한 차례 종부세나 보유세가 한번 고지서가 날아갈 건데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점핑을 하는 바람에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. 방송 욕심 있어 지 고지서를 한번 받아보면 화들짝 놀라는 거지. 좀 세네. 세금이 세네. 많이 올랐다. 갈팡질팡 하는 거야 여기서. 그러다가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나오고 그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그렇게 큰 내용은 없을 것 같고 대책이 나왔지만 거래가 될 때마다 신고가를 갱신할 것 같고, 그런 다음에 내년 말쯤에는 내후년에 대선을 준비하면서 얘네는 좀 여당은 발등에 불 떨어져서 어떻게 해서든 표심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히든 카드를 내놓을 것 같은데, 나는 그게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 같아. 대신 보유세는 안 만져. 보유세는 그대로 유지야. 계속 강화돼. 그러면 왜 양도세를 풀어주겠어? 팔으라고. 그 안에 좀 빨리 팔아라 라는 얘기지. 기회를 한번 주겠다? 그치.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그 종부세 한번 얻어 맞았잖아. 다주택자들이. 아니면 좀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한 대 얻어 맞으니까 생각보다 센데? 팔아야겠다. 이럴 심리가 작용할 때쯤 연말에 양도세 카드를 내미는 거지.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막 나올 것 같아. 무슨 말인지 알지?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,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찾아올 것 같아. 안정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영향력이 없는, 그러니까 지방의 소도시나 아니면은 큰 막 수도권 중에서도 그렇게 네임밸류가 없는 곳의 아파트 값들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러다가 내후년 그 대선을 또 대비해서 여당 측에서는 그동안 세금 많이 모아놨잖아. 그걸 막 풀어. 민심 잡으려고. 우리 뽑아라. 엄청 풀 것 같아. 돈을. 뭐 무당 신내림 받았어? 아니 그냥 예측이 좀 그래. 그렇게 푼 다음에 대선에서든 어떻게든 그걸 잡아야 되니까 당선 위에서 막 풀 것 같아. 그냥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이거는 그냥 근데 재미삼아. 이게 진짜 맞아 떨어지면 진짜 웃기겠다. 참고만 하세요.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 게 좀 가상 시나리오.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일리 있지 않아? 이거 보고 막 또 그러면 어디 아파트를 사야 돼요?
어디 아파트를 아이. 팔아야 돼요? 어디가 떨어져요? 이런 거 묻지 마세요. 저 아이, 몰라요, 그런 거. 그 그냥, 정도로 무당이 아니에요. 그냥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자세.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? 야,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자고. 야. 지루하지?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 뭐 똑같지 뭐 있나? 양반 자세. 양반 자세를 취하고 너네들이 어떠나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. 지켜보는 거지, 지켜보는 거. 양반 그거 맞지? 자세를. 그렇게 해야지. 그럼.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뭐 팔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. 그런 것도 아니지. 근데 그건 해야지. 만약에 12월 달 내년 연말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준다고 하면은 좀 파는 거를 잘 계산을 해 보셔야죠. 그때 팔고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. 그치,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라고 음. 하면은. 그렇지 않고서는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야 돼요. 뭐 망설일 필요가 없어. 실거주 1주택은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야. 그거 사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바들바들 떨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산 게 떨어지면은 옆집의 아파트도 떨어지기 마련이에요.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산 아파트 5억짜리가 20% 떨어져서 4억 된다고 치면은 옆에 아파트는 10억짜리가 8억이 되는 거니까 그 시기를 잘 봐서 이렇게 좀 점프 갈아타기를 할 거를 생각을 해놔야지 그거 가지고 바들바들 떨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실거주 한 채는 지금 무조건 사두시는 건 좋고,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나는 공시지가 1억 이하에 대해서는 사둬도 괜찮은 맞아요. 것 같고, 그거는 세금이 취득세가 너무 좋으니까. 아직은 괜찮으니까. 그래서 뭐 정부 정책이고 나발이고, 왜냐면 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잡아두는 게 돈은 되니까, 그건 확실하니까 굳이 그거에 대해서 쫄 필요 없고 그냥 계속 양반다리 하고 지켜보시면 돼요. 또 그런 얘기도 하겠지, 어떤 분은. 그러면 노세는 12월에 양도세를 일시적 완화했을 때 물량이 투하가 되니까 그때 아파트 조정이 받지 않냐, 그러면 그때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, 그걸 어떻게 알아? 그 떨어지는 게 이만큼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? 그리고 서울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어떻게 알고,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? 서울은 안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, 떨어져도 뭐 조금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, 그건 너무 위험한 방법이지.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어떻게 돼? 손이 배요. 그치. 그거 너무 위험한 작전이야.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는. 이만큼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 뭐 언제까지 기다리고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재고 안 사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사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뭐 각자가 다 판단하실. 네, 그냥 그치. 판단하세요. 제 생각은. 다 현명하게 잘 네. 하시겠지.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, 이렇게 흐름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좀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. 낮에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. 이게 와이프랑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을 못하고 중간중간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촬영 다 끝난 다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엔 6월 1일 이후에 이제 양도세가 중과가 돼요. 중과가 되면 그 이전에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. 매물이 좀 나오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6월 1일 이후에 지켜보겠죠. 정부도 지켜보는데 그게 크게 시장 영향에 미치지 않다 보니까 분명 한 번 더 정부 정책을 발표를 할 것 같고요.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다가 국민들의 불만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. 불만들이 심해져서 지금 내정된 국토부 장관은 한 번 더 경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느낌은 총대를 맨다고 해야 될까? 좀 위험한 발언인가? 총대를 매서 이제 책임지고 나가라 이러는 거죠. 국민 달래기 하는 거고, 거기에 더불어서 12월쯤 내년 말쯤 되면 양도세 일시적인 완화 정책을 펴서 표심도 좀 얻을 것 같고, 거기에 더욱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좀 완화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걸로 표심을 좀 잡고, 그러다가 내년 초쯤 대선 이루어지기 전에 좀 그동안 축적해뒀던 세금들 있잖아요. 그런 세금들을 풀어서 베풀지 않을까, 표심 잡으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12월 말에 양도세 완화하는 거는 사람의 심리가 공포에 좀 많이 약하거든요. 그러니까 종부세를 6월 달에 딱 고지서 날라와서 맞아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세다, 내년에는 더 얻어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갖고 있는 거 빨리 팔아라, 양도세 일시적으로 완화를 해줄 테니까, 이런 정책을
던지면서 시장에 이제 공급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표심도 좀 얻고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때 막 흔들리겠죠. 양도세를 완화받고 좀 팔까 이러면서 좀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제 생각은 그렇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.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생각이고 참고만 하세요. 참고만. 맞진 않을 거야.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? 알잖아 우리. 그냥 좀 그래요.